제가 외래를 보다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 통증하고 네. 소리 때문에 네. 많이들 오시죠. 네. 제가 그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무릎을 보면 여기 무릎 앞쪽이에요. 여기 슬개골이라고 앞에 뚜껑뼈가 있죠. 네. 우리 만질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오케이. 이게 뚜껑이 있나요? 그렇죠. 여기 근데- 두들기잖아 그래서. 그러네. 근데 여기는 대부분 적절한 치료, 휴식과 운동으로 자가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죠. 근데 여기를 살짝 덜쳐보면은 무릎 안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관절 연골과 연골 사이에 반달면으로 생긴 쿠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반월 연골판이라고 그러죠. 자, 요 반월 연골판이 파열되는 경우는 문제가 되죠. 네. 그 수술 반월상 받았다고 연골판 수술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다친 거예요? 저희 운동을 하다가 네. 아, 선수했어요? 충격을 이렇게 받아서 그때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요. 네. 저희 학교 화장실이 쪼그려 앉는 화장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못 쪼그리고 앉겠는 거예요. 그렇죠. 아파서 네. 못 쪼그리지. 네,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병원에 갔더니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됐다. 엄청 그래서 이걸 아프군요. 잘라서 뜯어내야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수술을 맞습니다. 네, 반월 연골판이 아까 보여드렸지만 연골을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고 반월 연골판은 특징이 또 신경하고 혈관이 분포가 취약해요. 대신 신경 분포가 없다 보니까 통증을 어떤 특정 동작에만 느낍니다. 맞아요. 네, 파열됐다 하더라도 내가 서 있거나 네. 누워 있으면 아프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그런 쪼그려 앉는 동작 네. 대부분 뒤쪽이 파열되거든요. 네. 그래서 무릎을 많이 구부리고 비트는 동작 때 통증을 느끼게 되죠. 네. 그리고 여기 무릎 한가운데 있는 유명한 십자인대가 있죠. 아, 그게 네. 십자인데. 네, 앞쪽에 하나 뒤쪽에 있어서 전방 후방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인대가 파열돼도 문제가 되죠. 네. 그런데 이 인대와 반월 연골판의 가장 중요한 기능적 목적은 이 관절 연골의 보호에 있어요. 네. 그리고 관절 연골이 손상이 되면 그게 우리가 부르는 퇴행성 관절염이죠. 보통 요 세 가지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아야 왜 그래? 그러면 우리가 반월산 연골판이 아파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후방 십자인대가 땡기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릎이 아파서 무릎이 간다라고 아프다. 하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은 그러면 저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어디가 아프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거나 딱 판단이 드세요? 그 말만 듣고 저도 판단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MRI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MRI나 엑스레이 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네, 더 중요한 게 환자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아. 보통 우리가 문진이라고 하죠. 네. 환자가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또는 어떤 경로로 아팠는지. 예를 들어 다쳐서 오신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학적 검사라고 직접 환자를 손으로 만져보는 거예요. 관절염 같은 경우나 특히 뭐 인대 파열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무릎을 만져보면은 무릎에 불안정성을 느낄 수 있고, 그래요. 네, 그러거나 또는 압통, 눌렀을 때 어느 부위가 아픈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관절면을 따라서 아프거나 뒤쪽이 아픈 경우는 연골 파열이나 다른 관절염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학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로 대부분의 질환을 우리가 먼저 의심할 수 있죠. 그리고 엑스레이나 MRI 찍어서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한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외람된 말씀인데 지민 누나 좀 만져주시면 안 될까요? 자꾸 자꾸 아이고 하니까 네. 동생으로서 걱정이 자꾸 돼서 네. 그래요. 근데 저는 네. 설명 들으니까 뒤쪽이 아픈 게 아니라 거의 아픈 그렇죠.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사실 네. 교수님 설명 들으면서 지금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사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저 질문이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요. 네.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까?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궁금하다. 첫 번째 엑스레이 보시면 다리가 많이 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네. 저건 퇴행성 관절염일까요? 유마티성 관절염일까요? 류마티스. 안타깝게도 퇴행성 관절염 한 그래요? 네. 다 틀렸는데? 그래요? 네. 휘었는데. 네. 오. 그러니까 휘었다는 거는 안쪽으로 과도하게 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관절염이 오면 무릎 같은 경우는 90% 이상 안쪽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 엑스레이고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해가지고 무릎이 반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수술을 통하면 네. 이렇게 휘어진 다리가 이렇게 반듯해지고. 예. 십자가 되네요. 네. 간격도 넓어졌어. 네.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제 네. 주변에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인공관절도 수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아니면 아무리 못 살아도 80 이상까지는 살 것 같은데 그럼 이 수술을 그럼 또 하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버티고 최대한 늦게 해야 되냐? 해야 되나 네. 아니면은 빨리 그냥 아플 때 해야 되냐 이런 게 좀 고민이에요.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면 많이 아플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환자들한테 여쭤보는 게 30분 이상 보행이 가능하세요? 라고 많이 여쭤봐요.
기준을. 그렇죠. 네, 그래서 30분 정도 보행이 힘들 경우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팡이 보행하시게 되고 어떤 분들 휠체어 타고 와서 수술 받게 되면은 대퇴 근육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시게 돼요. 아, 그 근육이 똥은 없구나. 찌구나.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재활이 힘들겠죠, 이제. 네. 금방 말씀하셨듯이 수명, 네. 인공관절 했을 때 수명이 문제가 되죠. 인공관절 수명. 그래서 수명은 다행스럽게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수명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은 예를 들어 100명이 수술을 했을 경우에 20년 후에 결과를 봤을 때 90% 이상이 잘 생활하고 있다는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반가운 소식이네요. 획기적이네요, 그러면. 네. 조금 아플 그리고- 때 해도 되겠네. 네, 앞으로 뭐 25년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의학이 네, 계속 발전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면 65세 이상 지나서 수술 받는 게 좀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